지난주에 온가드 다 강의 다 잘 들으셨을 텐데, 온가드 사용 경험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분 계시면, 짧게도 괜찮습니다. 뭐 한두 가지 있으시면 되게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 어, 교회 저희 70세 넘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여성분인데, 입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입만 좀 안 아프면 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입이 너무 아프시니까 입안에 이제 어, 입천장이든 잇몸이든 모든 것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어, 염증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고 음식 먹어도 아프시고 좀 자극적인 거 먹어도 아프시고 그래서 뭘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권장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가장 먼저 해드렸던 게 입안에 이제 가글을 좀 하시는데 온가드로 가글을 하면 좋지만 처음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프랑킨센스하고 라벤더를 한 방울씩 해서 입안을 가글을 해주십시오 하고 바로 앞에서 한 방울씩 넣으신 다음에 가글을 해드렸어요. 하신 다음에 뱉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제 처음에 좀 자극적이어서 표정이 좀 일그러지시더니 한 3분 정도 이제 가글하고 뱉고 나시니까 입안의 통증이 한 100에서 한 60? 네, 60, 50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좋은 치약이 있는데, 온가드라는 오일, 더 좋은 오일이 있는데 지금 너무 자극적이시니까 치약을 이걸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치약을 요만큼, 예, 정말 조금 평소에 쓰시던 그 양만큼만으로 바꿔서 쓰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사흘, 일주일 이렇게 제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빨을 닦고 나시면 확실히 이빨 제일 처음에 닦을 때는 조금 자극이 많이 와서 통증이 좀 있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치약과는 다르게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다시 이제 아파지긴 하지만 바로 닦고 나서는 바로 괜찮아지고 자극이 좀 덜해지면 제가 이제 양을 더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가서 그 말씀을 들어볼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입에 있는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가드는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그런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온가드 치약을 너무 많이 애용을 하다 보니까 이빨에 어금니 쪽에 치근이 부러진 줄 모르고 한 6개월을 생으로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왜 이렇게 버티고 있었냐고 너무 아팠을 텐데 그래서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월화수 목까지는 괜찮다가 금요일 되면 몸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예, 머리도 아프고 몸에 힘도 없고 그래서 금, 토, 일 컨디션을 올리고 나면 또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 쌩쌩해져요. 알고 봤더니 이제 치조골이 좀 많이 녹아내리고 염증이 커지면서 마지막에는 오늘은 버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치과를 갔죠. 치과를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빨 뿌리가 깨지고 그래서 치조골이 녹아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제가 50 이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그 치조골 이식을 하고 치조골이 잘 이식이 되면 그때 이제 임플란트 뿌리를 박는 건데 잇몸을 찢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꿰매고 나서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서 마취 풀릴 때 이제 진통소염제
항생제 이런 거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음, 보통 아프신 분은 이틀 먹기도 하고 뭐 그 당일만 먹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 빠르게 좀 재생도 되고 염증도 일으켜지지 말라고 온가드 한 방울하고 라벤더 한 방울을 딱 그날 저녁 치료받은 날 저녁에 한 5분 정도 가글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이렇게 딱 3번 정도 가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통증도 사라지고 굉장히 빨리 아물었습니다. 그 이틀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잘 됐는지 봤는데 너무 잘 깨끗하게 아물었다 그래서 확실히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재생력이죠. 항상성을 높이는 데는 이 오일만한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어떤 온가드의 활용법을 하시고 계시나요? 뭐 나만의 온가드 활용법 있다고 하시면 조금 공유를 해주십시오. 환절기죠. 요즘 환절기라서 굉장히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면역 뭐 비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으실 때 그럴 때 이제 온가드를 또 많이 쓰시고 그리고 페퍼민트 뭐 이지아 같은 거 많이 잘 써주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유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요, 지난번인가요? 그렇죠. 이 전 타임에 메타파워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 전 타임에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리는 이제 이 노화의 비밀, 올바른 먹거리, 그 다음에 습관, 메타파워라고 해서, 각각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먹는 걸로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호전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 이어져서 이번 4월 달에 이제 킥오프에서 있었던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 성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채팅창에 있는 유튜브는요. 시간 나실 때 지난번 1월 달에 했던 건강기능식품 강의거든요. 그거 꼭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채팅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테라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드시면서 필요하다, 또 궁금하다 하시는 점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테라 라이프 스타일 이 피라미드, 웰리스 피라미드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 피라미드 다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회원 가입하셨을 때 받으셨던 뭐 브로셔라든지 이런데 또 그다음에 현재 살펴보시면 도테라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의 예,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있는데요. 생활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적극적 의료 관리,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있죠. 적정한 자기 관리, 적극적 의료 관리. 여기까지 가면 웰리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소화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적절한 운동, 신진대사 그리고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독성 물질 최소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에센셜 오일, 도테라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면은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으로 안 되는 거는 적절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명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들이 이제 적정한 자기 관리가 있겠죠. 그 위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병증이라든지 증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의료 관리를 해주는 게 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걸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것 때문에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생겨서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으로 불리는 만성 질환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요즘은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실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큰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약으로
그런 증상이 관리되면 또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마저도 거부하면서 그냥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 바뀌는 거는요. 뭐 죽을 병 걸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일을 전달을 하는 그런 전달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오일을 써서 이렇게 생활을 바꿀 수 있으니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찾아오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을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신체 건강, 환경과 습관에 이르기까지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식습관과 소화 부분은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LLV는 다 드시고 계시나요? 라이프롱 바이탈리티? 네네. 그 다음에 메타파워는 또 드시고 계시나요? 아, 네. 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음식에도 궁합이 있죠. 네. 뭐하고 먹으면 좋다. 뭐하고 먹으면 안 좋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에도 시너지를 주는 것들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주름살을 펴고 온몸에 네, 생기가 돌게 하려면 요즘 굉장히 많이 먹는 이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돼지 껍데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죠? 네, 이게 뭘까요? 네,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네, 자, 맞습니다. 우리 김영인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돼지 껍데기 하니까 딱 나올 수 있네요. 네,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자,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몸의 곳곳에 콜라겐이 있는데 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게 콜라겐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면 무릎이 아파진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무릎 연골 도가니가 뭐 빠진다. 그렇죠? 그리고 콜라겐이 잘 생성이 안 되면 주름이 생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피부가 재생이 잘 되려면 콜라겐이 필요하고요. 피부의 조직, 우리 장기의 조직들이 잘 재생이 되려면 콜라겐이 잘 합성이 돼야 되는데요. 콜라겐은 어, 이런 것들 그림에 보시는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아연, 망간, 구리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불쏘시개가 돼서 합성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중 나성 구조의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내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 뭐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런 거 막 흔들어서 먹는 것 중에 단백질 먹으시는 것도 있죠. 단백질 먹는 것도 있고 또 운동하기 전에 막 타서 먹는 BCAA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된 단백질 먹으면 바로 힘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콜라겐은요 실이 여러 개가 꼬여있는 다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빈틈없이 탄탄하게 연결하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콜라겐이 많아지진 않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콜라겐이 없으면 말씀드린 이렇게 손상된 조직과 재생의 복구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콜라겐을 잘 먹어주라고 해서 요즘 콜라겐을 많이 먹는데 콜라겐만 먹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이
콜라겐 자체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단백질처럼 아미노산처럼 이렇게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몸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재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콜라겐만 먹어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먹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걸 잘 합성하게끔 하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비타민 제제, 미네랄 제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콜라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자, 눈, 모발, 피부, 치아, 잇몸, 근육, 힘줄, 손톱, 발톱, 뼈, 관절, 연골, 방광, 혈관. 자, 이 모든 곳에 각각의 모양대로 콜라겐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과 조직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성이 줄어들고 구조가 약해지고 쉽게 끊어지고 그래서 접착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얼굴도 흘러내리고 뭐 근육도 흘러내리고 살도 처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게 뭘까요? 예, 비타민과 콜라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요, 각질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가의 화장품, 뭐 좋은 거 발라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요,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피부 노화도 많이 생기고 발 뒤꿈치가 많이 갈라진다, 심해서 따갑다, 걷기도 어렵다 이런 분들은 콜라겐 부족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톱이 잘 깨지고 뭐 줄이 잘 가고 딱딱해지고 뭐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다. 그러면 콜라겐 부족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윤기, 탈모 위험, 탈모 증후군 이런 분들 그리고 변비가 많은 분도 장이 약해지는 이유가 또 콜라겐 부족으로도 이게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콜라겐 아까 어디에도 있다 그랬어요? 입에 잇몸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잇몸이 계속 내려앉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도 콜라겐이 잘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요.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 근력이 약해지시는 분, 관절, 뼈 모든 것들 특히 요즘 방광염이 많으시다거나 뭐 생식기가 좀 안 좋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또 콜라겐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질건조증. 그래서 요실금도 많이 나오고요. 생식기간에 위축도 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의 기초적인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음식으로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뭐 우리 잘 아시는 콜라겐 많은 게 돼지 껍데기, 그다음에 뭐 홍어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분자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선, 뭐 작은 뭐 새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기 많은 뭐 생선들 이런 데서 이제 섭취되는 게 저분자 콜라겐 요렇게 나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 뭐 고분자 콜라겐 그 정도까지만 와 있는데 어떤 것들을 또 잘 콜라겐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지 또 다음에 뒤에 나오니까요. 주목해 주시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닭발, 돼지 껍데기 이런 데 있는 거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콜라겐? 예, 고분자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덩어리가 큰 것들은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뭐 위산에 의해서 녹고 소화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분해가 되지만 워낙 큰 크기 때문에 작게 분해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펩타이드, 아미노산 3개로 돼 있는 콜라겐을 먹어야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단백질 소화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작아져서 이 아미노산 형태가 되면요. 가장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미노산 한 개죠. 트리펩타이드 이게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 옆에는 뭐예요? 여기 폴리펩타이드라고 되어 있죠.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건 폴리는 여러 개 많이 있는 거를 폴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50개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뭐 돼지 껍데기라든지 닭발 이런 것들은 콜라겐 줄기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세 가닥이 꼬여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흡수가 잘 되는지는 말씀드렸죠. 어떤 게 훨씬 많이 흡수되겠어요? 네. 아미노산 형태, 첫 번째, 트리펩타이드, 예, 이런 식으로 3, 4. 우리가 먹는 거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콜라겐 줄기를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낫겠죠. 예, 근데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소화 흡수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 이 트리펩타이드라는 거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네, 콜라겐을 구매하실 때라든지,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실 때라든지, 선택할 때라든지, 트리펩타이드를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콜라겐.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몸에서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왜 몸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자, 20대 때는 생리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합성이 되는 양하고요. 예, 분해가 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물건을 쓰든지 어떤 걸 쓰면 뭐 닳아서 없어진다 그러죠. 뭐 상처가 나서 없어진다 그렇듯이 분해가 되고 또는 합성이 되는 게 20대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30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합성과 분해가? 네, 맞아요. 분해가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40대 때는 네, 분해가 훨씬 더 커지고요. 50대 때는 50대 이상은요, 합성률이 낮아지고 분해율은 네, 커지는 거죠. 그래서 25살 때부터 과학자들이 매년 1%씩 감소하더라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 20대하고 50대, 그냥 딱 25년 차이잖아요. 그러면 합성률이 25%씩, 25%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40대 중반이 되면요. 네, 이게 단순히 100에서 25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 거에서 또 낮아지고, 낮아진 거에서 또 낮아지기 때문에 40대 때는 20대의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알면 알수록 부족해지는 게 너무 많죠. 먹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젊었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일을 많이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아, 네. 자, 우리가 단순히 몸에 이제 대사만 떨어져서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치거나 그 다음에 상한 거를 고치는 시간이 있죠. 이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그 원리가 우리 몸을 고치는 시간,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고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데요. 네. 수면이 필요하죠. 수면. 수면 시간에 고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얼굴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해지고, 그죠? 네. 한 어떤 사람들은 한 1, 2년 늙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뭐 산화 스트레스, 뭐 활성산소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네, 피부가 세포가 손상을 당하고요. 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모든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게 하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과식 있죠? 네네. 과다한 운동, 네, 무리한 야근, 네, 이런 모든 습관들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하고 세포에 있는 유전자, 미토콘드리아를 변형시켜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요, 세포가 세포 분열을 제대로 못하고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가 만들어내야 할 콜라겐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요, 접착 능력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려면 뭐 현대인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해가 좀 촉진이 된다면 그래도 떨어지는 합성률 좀 더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죠?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잘 합성하게끔 하는 불쏘시개, 뭐 이런 접착제 같은 게 필요하죠. 그게 말씀드렸던 네, 항산화제입니다. 코엔자임 Q10, 비타민 C, 아연, 구리, 망간.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요, 세포 손상을 줄여요. 그래서 우리 알파 CRS라고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셀 리뉴얼 시스템이 CRS인데요. 세포를 다시 재생하는, 리뉴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어,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유럽 선원들이 저기 미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찾아서 떠나죠. 그런데 장기간 과일과 채소를 먹지 못하면 괴혈병이 걸립니다. 예. 괴이한 곳에서 피가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이게 막 죽어가는 거죠. 피 흘리니까. 네.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요. 머리카락 빠지고 근육 손실 등으로서 몸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유는요. 괴혈병의 치료약은 비타민 C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에는 꼭 사과를 같이 실른다. 이런 규칙이 생겨났을 정도로 장기간 나갈 때는 그래서 비타민 C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 항산화제가 없으니까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합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포 조직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연, 구리, 망간은요. 세포가 콜라겐을 만들도록 하는 단백질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섬유 가닥이 3개로 최소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단백질 조직하고 잘 붙어서 연결을 잘 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안티에이징, 그 다음에 항노화,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이런 제품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최근에 출시되었던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도테라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죠? 네, 모르시나요? 네, 빨간 거 있잖아요. 주황색. 네, 네, 네. 자, 메타파워라고 들어보셨죠? 네, 메타파워 어드밴티지. 이렇게 하루에 한 포씩 물 100ml에서 150mg, 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또는 찬물에 타서 드시는 이 콜라겐. 이 콜라겐하고 같이 먹는 거, 알파 CRS, 코엔자임 Q10 도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렉스 MVP, 여기 비타민 B군, C군, D군, 아연, 구리, 망간, 그 다음에 오일 성분의 식물 추출물. 그래서 야채 12접시를 하루에 먹을 수 없다면 네, 이 마이크로플렉스 LLV 키트를 꼭 드시라고 말씀드렸던 네, 요거 꼭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콜라겐 흡수율을 정말 많이 높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몸의 항산화율도 높여줘요. 그래서 몸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걸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전 강의에서도 메타파워 어드밴티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요. 메타파워 어드밴테이지, 유일하게 정말 나왔을 때 이 제품은 정말 꼭 먹어야겠다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메타파워 어드밴티지였는데요. 자, 저분자 트리펩타이드 해양 콜라겐이 몇 종류가 들어있어요? 네. 9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의 각각의 장기에는 콜라겐이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콜라겐들은 종류가 한 종류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종류가 있을까요?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의 껍질과 비늘에서 추출한 해양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물성, 육지에서 키우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해, 그다음에 작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콜라겐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모에서 추출한 NMM,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나실 거예요. NMN. 자, 이 NMN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NMN. 네, 맞죠? 네. NAD 플러스, NAD 플러스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 자, NAD 플러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니코틴산 아마이드 다이 뉴클로 헥시 뭐뭐뭐뭐뭐. 예. 예, 저도 발음이 끝에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몸에 곳곳에 있으면서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주고 항산화를 하고 우리 몸의 장기를 계속 재생시켜주는, 한마디로 현대판 불로초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NMN이 전구체고 이게 있어야지만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NAD 플러스가 없으면 세포가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NAD 플러스가 많을수록 세포들이 더 젊고 건강하게 신진대사를 잘, 그리고 우리 몸이 활력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톨, 뭐 리포좀, 네, 비타민 C 등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25살 이후에 우리가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노화가 시작되는 분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뭐 생식기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큰 병을 앓으셨던 분들, 그쵸? 뭐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약을 많이 드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포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타파워 어드밴테이지가 꼭 필요하고요. 자, CRS, 알파 CRS, 코엔자임 Q10은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코엔자임 Q10은 심장에 좋다라고 말씀해줘요. 뭐 부정맥에도 좋다, 뭐 네. 그래서 심장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 하면 코엔자임 Q10인데요. 실제로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이 코엔자임 Q10만큼 좋은 항산화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테라 저희 알파 CRS에는요. 무려 16종의 항산화 폴리페놀. 자,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폴리페놀류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차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뭐 나물에도 있고 잘 아시는 폴리페놀 그 뭐 색깔 칼라로 되어 있는 채소류 있죠.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가지라든지 이런 뭐 채소 성분이라든지 또 과일들, 뭐 포도, 딸기, 블루베리, 그 다음에 뭐 또 차 보면 녹차, 뭐 카테킨, 뭐 등등등 해서 각종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이 알파 CRS에 들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요 뒤에서 살짝 다뤄볼 테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렉스 MVP 13종 필수 비타민, 9종 필수 미네랄. 자, 이 앞서서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 콜라겐 외에 가장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 필수 비타민인데요. 특히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콜라겐 분해를 막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이 비타민입니다. 어디에서 각각의 장기에서 필요한 이런 아연, 구리, 망간, 비타민 C까지 들어있는 거는 이 마이크로플렉스 MVP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 보면 뭐 외국 뭐 비타민을 드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루 뭐라 그러죠? 물에 타먹는 이런 주스 뭐 거기에 비타민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타민은 적정량 먹어야 좋아요. 적정량이 좋습니다. 적정량까지 먹으면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안 되고요. 몸에도 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막 많이 먹으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메가요법이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몸에 부담을 주고요. 비타민은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흡수되는 양 위에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부어 넣는 거가 많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흡수율을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 뭐 건강기능식품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뭐 주스 형태도 있고 알약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루 형태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물에 타먹는 형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도테라 제품을 왜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흡수율을 높여주는 천연 식물성 부원료가 우리 잘 아시는 도테라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지는 부원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세상에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테라 제품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것에 흡수율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한 부원료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적정량, 한국인의 맞춤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대충 식사하는 거 거기에 필요량만큼만 딱 더 먹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부담이 없겠죠. 자, 그래서 콜라겐 생합성, 분해 방지하고 더불어서 뼈하고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거, 면역력 증가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피로 회복, 스트레스, 그다음에 여러분 혈당 조절, 그 다음에 뇌 심혈 관계,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 걱정되시면 요 마이크로플렉스 MVP를 드셔주면 좋습니다. 자, 코엔자임 Q10과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 성분 또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네. 무슨 소리죠? 네. 자, 항산화 성분이자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코엔자임 Q10은요. 요거를 보시면 생선도 있고 기름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고기에도 있고 이 코엔자임 Q10 엔자임은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코엔자임 Q10은요. 오메가3하고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자, 자체 생성 가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도 일정량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뭔가 활동만 해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이 됩니다. 제가 지지난번 그 강의 때 노화는 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급격한 산화는 불에 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포가 불에 타는 것처럼 노화가 가속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중국속 발암물질,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제노에스트로겐, 환경, 화학,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다 세포가 처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몸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그러면 산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세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를 산화되는 거를 줄여주는데 자, 이 세포가 산화되는 게 누적이 되면요. 세포가 산화된다는 말은 단백질이 산화되면 딱딱하게 굳죠. 우리 고기에 열을 가하면 굳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변형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세포가 변형되는 거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돌연변이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든지 좋습니다. 도테라크가 가장 좋은데 항산화제는 꼭 많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예전엔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음식 잘 먹고 꼭꼭 씹어 먹고 잘 소화시키면 그게 다 영양이지. 그런데 요즘 농법이요. 네, 비료를 쓰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키우는 성장 촉진제를 쓰고 과일도 그렇고요. 채소도 그렇고요. 농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식물들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뭘 쓸까요? 예, 항산화제를 쓰겠죠. 식물들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식물 안에 우리가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채소 안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 성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엔자임 Q10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가장 큰데요.
세포의 에너지 생성입니다. 제가 앞서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이 코엔자임 Q10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생각나시죠? 바로 전에. 자, 에너지를 생성했는데 심장,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심장의 세포들은요, 계속 에너지를 생성해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콜라겐이 줄어들고 항산화 물질이 줄어들면 심장이 가장 약해지겠죠. 신장, 항상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의 70%인 물을 걸러줘야 되잖아요. 예. 또 엄청 많이 일을 하겠죠. 폐 어때요? 예. 심장과 마찬가지로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도 평생 일을 하는 기관이 폐죠. 우리 숨 안 쉬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간,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40세 이후로는요, 어때요? 코엔자임 Q10 양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심장, 그리고 신장, 그 다음에 폐, 간. 간은 가장 적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영양분을 가장 많이 대사하는 기관이라서 거기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간은 제일 천천히 떨어집니다. 폐도 혈액이 바로 교환되는 곳이기 때문에 적게 떨어지는데 신장과 심장은 그렇지 못하죠. 자, 심장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심장 걱정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코엔자임 Q10 꼭 권해주시고요. 또 코엔자임 Q10은 혈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심장에서 에너지 잘 생산되지 않아서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약해집니다. 이러면 수족냉증,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예. 심장의 수축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 꼭 심장이라든지 혈압에 필요하신 혈압이 좀 안 좋으시다. 그럼 코엔자임 Q10을 잘 드시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고요. 하루에 90에서 100ml 정도 섭취량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적다라고 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음식으로 보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꼭 보충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충을 한다면요. 쇠고기는 4kg, 정어리는 20마리, 브로콜리는 10kg을 먹어야지 이게 하루 필요량이 먹어지는데요. 자, 쇠고기 하루에 4kg 드실 수 있죠? 몇, 몇 인분이죠? 200g이 1인분인가요? 그러면 2kg면 10인분, 소고기 한 20인분씩 다 드시죠, 우리. 이 정도는 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10인분씩은 막 쌈 싸 먹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몸이 탈날 겁니다. 자,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엔자임 Q10을 잘 흡수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먹으면 좋은 게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메가3. 이거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요즘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메가3는 그 WHO 세계보건기구, 캐나다 보건성,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심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섭취를 권장해요. 우리 잘 드시는 들기름 있죠, 들기름. 생들기름, 태운 거 말고 그 들기름 압착한 거, 거기에도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들기름 먹으면 괜찮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EPA는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과 염증,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맥박수를 떨어뜨려서 심장 질환을, 심혈관 질환을 낮추고요. 동맥경화 원인인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비염, 그리고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관절염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비만에도 좋고요. 우울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DHA는 여러분 DHA, 아이들 DHA 많이 먹여야 된다고 들어보셨죠? 예. 참치에 DHA 들어있다고. 예. 푸른 생선에도 많이 있다고.
자, 세포에 존재하는데 특히 머리, 두뇌, 망막, 중추신경계, 심장 근육 등에 많이 존재하는 게 이 DHA입니다. 이건 세포 안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DHA 중에 왜 이걸 많이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오직 필수 지방산 중에 DHA만 우리 뇌 관문, BBB라고 하는 혈액 관문을 뚫고 뇌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DHA가 뇌에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뇌에 들어가면 신경 전달을 잘 유지시키고 말하자면 전기가 잘 통하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뇌질환이 의심된다 그러면 꼭 드셔야 되는 게 뭘까요? 오메가3 지방산 중에 EPA다, DHA다? 네, DHA를 꼭 잘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 간에 기름칠이 되니까 신경 전달이 되게 잘 되겠죠. 그래서 뇌신경 형성, 시력 형성, 그다음에 인체 신경 조직의 형성, 이게 잘 되면 학습 능력하고 기억력에 도움을 줘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면은 신경 시냅스가 늘어나고 변형이 되면서 그 기억을 저장하는데 이 DH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억도 잘 저장이 안 되고 익히기도 어렵겠죠. 자, 그래서 잘 먹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요? 못 먹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요? 네. 예, 잘 먹는 아이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전에 개천에서 용이 요새는 절대 이무기도 안 나옵니다. 용이 아니라 이무기도 안 나와요. 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뭐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경제력에 따라서 이미 뇌의 발달이 1세부터 3세 사이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못 사는 곳의 아이들은 그냥 지능이 낮은 거를 그냥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EBS에서도 한번 드라마 다큐로 나왔던 것 같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요즘 뭐 단기 기억이 안 좋다라고 하면 DHA 오메가3를 충분히 한번 드셔봐 주십시오. 그러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알파 CRS하고 에센셜 오메가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여기 알파 CRS는 16종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유해산소 활성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 혈압 조절, 에너지 소모 관리, 건강 관리에는 알파 CRS, 에센셜 오메가에는 EPA, DHA, 그 다음에 3종의 비타민 들어가 있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들어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테라 제품 건강기능식품이 왜 좋은가? 다른 데도 오메가3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다른 오메가3를 드시면 굉장히 거북스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고요. 먹고 트림이 나면 비리다. 그 다음에 알이 굵다. 크다. 그래서 오메가3 안 먹을래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이 도테라에서는요. 노르웨이산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했는데 자 보시면 알이 굉장히 먹기 좋게 조그맣다. 그리고 식물성 캡슐이고 겉을 뭘로 코팅해놨느냐? 레몬 오일로 코팅해놨죠. 그래서 지금 오메가3 쓰신 분은 이렇게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면 레몬 냄새가 나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드시고 나서 트림을 해도 꽃향기가 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안에는 프랑킨센스, 클로브, 타임, 쿠민,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캐모마일 9종의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특히 LLV 키트는요. 정말 혜자로운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한 방울씩만 프랑킨센스, 클로브, 타임, 쿠민,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요 9종을 한 방울씩만 먹는 것도 비용이 엄청날 텐데 오메가3를 드시면 어때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생선 비린내가 올라온 것도 막아주고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 오메가3를 섭취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다 막아놓은 게 이 에센셜 오메가입니다. XEO 메가. 자, 그래서 오메가3는 아시다시피 혈관과 염증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코엔자인 흡수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타파워 어드밴티지 그리고 메타파워 어시스트, 메타파워 오일과 함께 이 LLV 키트를 같이 드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균형 잡힌 영양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다 괜찮으시죠? 이해 잘 되시죠? 예, 잘 되셨으면 이렇게 예, O 마크, 예. O는 오메가, 네, 오메가3 아셨죠? 예, 오메가3 역시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오메가3 그렇죠, 그렇죠. 오메가3 9종 오일 뭐뭐 들어있다고요? 기억나시는 분? 자, 9종의 오일. 자, 외우세요. 프랑킨센스, 클로브, 타임, 쿠민,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캐모마일. 예, 굉장히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메타파워 어드밴테이지 콜라겐, 효모에서 추출한 NMM 성분은 코엔자임 Q10 보충을 위해서 알파 CRS,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3종 필수 비타민, 9종 필수 미네랄, 들어있는 마이크로플렉스 MVP, 오메가3 지방산 3종의 비타민, 예, 베타카로틴, 비타민 B, 비타민 E, 그 다음에 9종의 도테라 CPTG 오일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메가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결국 쉽게 뭐하고 뭐 같이 드시면 되냐면 베타파워하고 LLV 키트를 같이 드시면 다른 거 더 뭐 드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70세 이상 분들 돈 쓰시는 거 보면 약국에 가면 한 번 가면 7, 80만 원어치 건강 보조식품 사서 오시거든요. 진짜 그래요. 뭐 뭐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다 따로따로 막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 사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이 도테라 건강관리 식품을 딱 세팅을 하면요. 정말 간편하게, 예, 효율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약 한 제가 한 40만 원 해요. 보름 먹는 거 그저 두제 하면은 예, 뭐 80만 원 좀 깎아주면 70만 원 하는데 예, 이번에 또 LLV 사면 그 메타파워 어드밴테이지를 또 6만 원에 또 할인을 해주네요. 6만 몇천 원에 그러면 뭐 20만 원대면 한 달을 정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자, 흡수율을 높여주는 콜라겐 흡수율을 높여주는 LLV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가장 필요하다고요? 25세 이상 남녀노소 예, 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예, 또 뭐 그 온가드 소프트 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용 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끔 해주시고요. 청소년기에 공부 많이 하는 고 1, 2, 3 학생들은 요거 이렇게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부쩍 늙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본인들 내 자신을 위해서 메타파워 어드밴티지와 LLV 그리고 새로 출시한 당에 좋은 메타파워 어시스트를 선물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은 뜻깊은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거고요. 네. 자, 요게 뭐라고요? 네. 네. 오메가3. 네, 좋아요. 네. 오늘 기억나는 건 다 까먹어도 오메가3는 기억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건강기능식품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눈빛들이 빨리 끝내주길 바라는 눈빛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